아이가 성저속증이 생기면 키가 더 안 크나요? 두유가 성저속증을 일으킨다는 게 사실인가요? 우리 아이 호르몬 치료는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바로 키성장과 성저속증에 관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권한현 원장 권기중입니다. 저는 연년생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의사 아빠인데요. 아이를 기르면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소아치료 방법이나 상담에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큰 관심은 교육 문제고, 그 다음은 아이들의 건강 문제, 특히 키 성장에 관한 것일 텐데요. 아이들의 키를 키우는 것은 마치 시간 제한이 있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보물찾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미리 보물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 찾으면 모두 내 것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 될 수 없죠. 아이들 키 성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동안 최대한 많은 키를 찾아서 우리 아이 것으로 만들어주려면 부모님들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0.5cm라도 더 크면 우리 아이는 평생 그만큼 더 큰 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 바로 공부와 성장이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지나면 뒤늦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저속증도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성저속증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꽤 많아서 제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저속증은 특히 여자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1순위 걱정일 겁니다. 성저속증 여부를 판단하는 대체적인 기준은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가슴이 발달하거나 남자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전에 고환이 커졌다면 일단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성저속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요즘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고 하죠. 그래서 액체 슬라임,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건 무조건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성장이나 성저속증의 검사 방법도 궁금하실 건데요. 보통 성장판을 검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성저속증 검사를 위해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주사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방사선을 어린 아이들에게 최대한 덜 노출시키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초음파로 손목과 무릎의 주요 성장판을 검사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성저속증도 초음파로 자궁의 길이를 측정해서 현재의 상태와 예상 초경 시기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늘을 찌르지 않아도 되니까 좋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성저속증으로 초경을 일찍 시작하면 키 성장이 멈출까봐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초경을 해도 8에서 10cm는 더 클 수 있어요. 다만 큰 속도가 떨어질 뿐입니다. 보통 초경 이후에는 한 2, 3년 정도 동안 4에서 6cm 정도 더 큰다고 하죠. 하지만 거기서 꼭 끝나는 게 아니고 한의학적인 관리와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치료했던 아이들 중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성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하십니다. 성호르몬 치료로 성저속증을 예방할 수 있는가? 답은 검사상 성호르몬 수치가 높지 않다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투여되는 호르몬 치료는 오히려 키 성장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부작용도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아과 의사분들도 권하지 않고요. 게다가 만 8세 이후에는 성호르몬 치료를 받아도 키 성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대두두유가 성저속증을 일으키는가? 답은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입니다. 심지어 소나 돼지 사료에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고기도 가려 먹인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먹일 게 없죠. 실제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고요. 두유도 매일 몇 리터씩 먹이는 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냥 골고루 아이가 잘 먹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는 키 성장에 좋을까? 이건 가장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그럴 때 제 의견은 빼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만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호르몬 치료에 쓰이는 약은 우리 아이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뿐이지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부담감이 있고요. 게다가 이건 한번 주입되면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장기간 고용량을 투여하면 암과의 연관성도 있다는 보고도 있고, 게다가 외모, 이 뼈의 과성장이나 변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많이 앞서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전에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건강보조식품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이럴 때는 먼저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보조식품이에요.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면 제약회사나 한의원에서 치료제로 쓰고 있을 겁니다. 홍삼이 함유된 것도 많이들 먹이시는데요. 아이 체질도 모른 채 체질 상관없다는 광고만 믿고 먹이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한의사랑 상담해서 먹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랑 상담하고 나서 홍삼만 끊게 했는데도 키가 확 큰 친구들도 많습니다. 다음, 운동 중에 줄넘기만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이건 줄넘기로 성장판을 자극하면 더 큰다는 논리인데 100% 맞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모든 운동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면 뭐든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좋아해야 꾸준히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논문들을 보면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시간씩 매일 혹은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의학에서는 성조속증과 키 성장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간혹 한약의 안정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따로 설명해 놓은 한약 시리즈 영상이 있으니 꼭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약은 천연 성분의 기반이라서 몸 안에서 거부반응이 적고요. 화학적인 합성물인 호르몬 치료제로 성장판이나 생식기를 직접 자극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성조숙증을 치료할 때는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빨리 성조숙증이 생겼거나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분명히 우리 아이의 몸 어딘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원인이 된 부분을 교정해 줄 생각은 안 하고 호르몬 치료제로 강제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몸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소화기가 약한 아이라면 잘 먹지 않아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러면 성호르몬이 조기 활성화되면서 성조숙증이 생깁니다. 이런 친구들은 소화기를 고치면 알아서 해결이 되고 우리 아이는 더 건강한 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치료는 아이의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의 조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 치료를 하면 성저속증이나 키성장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비만, 알러지, 잦은 감기, 수면 문제까지도 개선이 될 수 있죠. 성저속증이나 저성장인 친구들을 진료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이 예민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도 참 힘들죠.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 치료는 아이들의 신경 안정과 불안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치료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치료를 하는 동안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짜증이 확 줄어서 부모님들도 같이 편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이 키워본 분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비만인 친구들은 반드시 비만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2020년
국제내분비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비만 여아는 정상 체중 여아보다 성조속증 발생 위험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체질량 지수가 증가할수록 초경 시기도 앞당겨진다는 연구 결과는 비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도 부작용이 많은 비만 치료제를 우리 아이들에게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럴 때는 한약으로 비만 치료를 하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이 개선되면서 키가 갑자기 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마치 꽉 끼는 신발을 벗었더니 발이 편해진 것처럼 몸에 쌓인 불필요한 부담을 드러내니까 성장이 촉진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이 시기는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아주 소중한 시기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객관적인 검사와 안전한 치료법으로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키 성장과 성조속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